몰입, 초점의 미학, 잠재력을 100% 끌어올려 최고의 나를 만드는 네 과학과 철학. 가장 치명적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겁니다. 내일 만회할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존재합니다. 흘러간 하루나 1년은 다음 해에 복구할 수 있으니까요. 만회할 수 없는 절대적인 비참함은 잠재력을 쏟아내지 못한 삶은 죽음보다 더 큰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이지요. 자신의 잠재력을 100% 사용한 사람만이 후회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몰입의 본질과 산출물입니다.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샘솟는 아이디어와 세상의 컨디션이 모아진 겁니다. 즉 몰입이라는 것은 잡념 없이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만 채워진 완벽한 초점 상태이지요. 몰입이 되면 천국에서 사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일이 개인적인 삶보다 중요해지는 경이로운 경험이지요.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해답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몰입은 이 일이 나와 맞는 일인지 나의 소명인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유일한 검증 도구이지요. 생존 본능을 해킹하다. 뇌를 속이는 메커니즘입니다. 얼룩말은 사자를 보면 도망가지요. 무슨 얘기냐? 인류는 오락이나 게임에 집중할 때도 이 신호를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뇌는 현재 상황을 전투 중으로 착각해서 몰입을 시작하는 겁니다. 즉, 얼룩말이 포식자로부터 도망치는 얼룩말의 절박함을 보면 얼룩말의 뇌는 위기감을 생존 신호로 받아들여서 잠재력을 폭발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수동적인 몰입입니다. 연합 뉴런의 활성화와 함께 도파민이 다량 분비하게 됩니다. 단순한 쾌락을 넘어 특정 활동을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네가 믿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몰입이라는 거지요. 몰입에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수동적, 즉 활동적 몰입과 슬로우 싱킹입니다. 수동적 활동적 몰입의 촉발 요인은 일부의 위기감, 절실함, 전투 상황일 겁니다. 슬로우 싱킹의 촉발 요인은 의도적인 여유를 갖는 것이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인 겁니다. 수동적 활동적 몰입의 신체 상태는 극도의 긴장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지요. 하지만 슬로우 싱킹은 완전한 이완, 편안한 호흡을 갖게 됩니다. 깊은 기도 상태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수동적 활동적 몰입의 주요 활동은 암벽 등반이나 스포츠나 생존 탈출 경험들일 겁니다. 슬로우 싱킹은 수험 공부, 깊은 학문적 연구, 난제 해결 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수동적 활동적 몰입의 궁극적 목표는 즉각적인 생존과 승리에 희열해 있습니다. 반면에 슬로우 싱킹은 뇌의 일부분만 100% 가동하는 이완된 집중의 유지이죠. 이완된 집중 바로 슬로우 싱킹은 정신 에너지의 소모 측면에서 수영 등 물리적 활동의 원리가 됩니다. 국소적으로 100% 집중하지요. 이것이 바로 슬로우 싱킹의 원리입니다. 신체의 나머지 부분은 완전한 휴식을 취하면서 학습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뇌의 특정 부위만 100% 가동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학습의 진도를 천천히 나가더라도 쉽게 편집 없는 문제를
스스로 끝까지 생각해 답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즉 객관식의 주관식화라 할 수 있습니다. 몰입의 행동 원칙입니다. 첫째는 단일 주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 일주일간은 한 과목만 파고들어야 합니다. 과목을 계속 바꾸게 되면 뇌의 구조는 매번 새로운 게 지어야 하며 중턱에 오르다가 지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두 번째는 연속성입니다. 껴있는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주제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뇌 세포가 커질수록 몰입도 연쇄 상승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체 활력입니다. 매일 30분에서 40분 충분히 땀을 흘리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뇌 세포를 깨워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면과 선자입니다. 수면은 학습,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화시킵니다. 수면을 줄이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의도적인 선잠, 20분 이내의 선잠은 몰입의 핵심 도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몰입의 행동 원칙은 단일 주제를 일주일 동안 계속하라. 또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신체 활력을 위해서 하루에 3, 40분은 운동해야 된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자고 낮에 선잠 20분 정도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화의 순환, 즉 승자 효과입니다. 나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오래 생각할 뿐이라고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승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첫째, 도전해야지요. 답이 없는 난관에 직면할 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응전입니다. 뇌의 가소성, 해답을 보지 않고 스스로 끝까지 숙고하는 thinking hard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해결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의 타파와 도파민 분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승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이 신경망을 재구축해서 더 큰 도전을 갈망하게 만들고 불가능은 없다는 믿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적 재능은 이 루프를 통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스스로 찾는 힘이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은 온전히 후천적 발달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숙고하는 학습법만이 교육의 미래이자 개인의 뇌를 최고로 진화시키는 열쇠라 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방법을 찾도록 유도하고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해답을 주지 않고 스스로 숙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쇠퇴하고 필요한 것은 발전하는 진화론적 뇌 구조. 그러므로 답만 외우는 교육은 생각하는 신경망을 퇴화시킨다고 합니다. 즉 암기 위주의 퇴화에 대한 이야기지요. 결국은 발견 위주의 진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잘하는 즉 독일이나 유대인 모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통이 빚어낸 지혜입니다. 고통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고 생각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지혜가 있으면 인생은 견딜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존 패트릭의 말이지요. 시련과 간접 고통, 역사를 제대로 직면할 때 인간은 비로소 철이 들고 가장 강력한 최선을 다할 이유를 얻게 됩니다. 유대인의 리더십입니다. 전 세계 0.19%의 인구, 아이비리그 23%, 초등학생 때 아우슈비츠의 고통을 의무적으로 직면하게 합니다. 6.1 전쟁 시 80%가 참전을 했고 나의 성공이 아닌 공동체를 향한 리더십의 실현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의 편지입니다. 조마리아는 안중근 의사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를 보내지요.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라고 편지를 쓰지요.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이 비추는 삶의 초점입니다. 죽음을 망각하는 삶, 동물의 상태에 가까운 겁니다. 단순한 생존과 말초적 반응에 매몰되어 진정한 목적 없이 흘러가는 수동적인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의식한 삶이라 함은 신의 상태에게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옴을 지각할 때 삶은 축복으로 변해서 가장 가치 있고 삶다운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서 각성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질문을 했다고 하지요. 외부의 기대, 자부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 앞에서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 남습니다. 당신은 이미 벌거벗었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도세프스키는 말했지요. 28세의 사형 집행 5분 전에 결국은 총을 멈추도록 지시하지요. 난 왜 그리 헛된 시간 속에 살았을까요? 맨발로 전해지는 땅의 냉기조차 소중했습니다. 직전의 사용 중지, 이 5분에 뼈저린 몰입이 세계적 대문호를 재탄생시킨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의 건축학, 무엇일까요? 결국은 자아실현해야 되는 거죠. 후회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현과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죽음의 의식은 뭘까요? 그 역할은 유한함을 자각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일이지요. 또 하나 실현과 숙고는 뭘까요? 하드십과 리플렉션, 즉 역할은 고통과 역사를 마주해서 타협하지 않는 지혜와 회복 탄력성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슬로우 싱킹은 뭘까요? 그 역할은 매일의 뇌세포를 100% 연소시켜서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실천 엔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더라 했습니다. 몰입은 단순한 문제 해결 도구는 아닙니다. 지적 한계를 깨부수고 고통 속에서 성장하며 죽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최고의 나를 만드는 영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입니다. 잠재력을 낭비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당신의 네가 가진 모든 불을 밝히고 성장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